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이 역대 최다인 586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은 호텔방 안팎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놓고 범행을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희생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판사 부부가 밤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아이들만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채 쇼핑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2차 회의가 잠시 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개정 절차 착수에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SBS와 국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보다 총리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화창해서 고향 다녀오거나 나들이 떠나기엔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고속도로엔 역대 가장 많은 586만 대의 차량이 몰렸습니다. 귀성, 귀경 행렬이 한꺼번에 시작된 데다 통행료도 내지 않다 보니까 상하행선 가릴 것 없이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 한가위인데 원 기자가 나가 있는 서울 요금소, 그러니까 분당 쪽에서는 혹시 보름달이 보이나요? 네, 아주 약간 희미한 구름이 좀 껴있긴 한데요. 이 제 위쪽으로 한가위를 상징하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초망원 렌즈로 촬영하고 있는 둥근 이곳 하늘의 보름달인데요. 저녁부터 서쪽에서 몰려온 구름에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한가위임을 알 수 있는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네, 날이 흐릴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달이 보이는군요. 자, 오늘 하루 고속도로 아주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행선 같은 경우는 고향 갔다 돌아오는 차들이 몰리면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아직 일부 구간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또 하행선 같은 경우도 연휴가 아직 닷새나 남아서인지 차례를 마치고 여행을 떠나는 차들까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정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고향에서 몇 시쯤 올라와야 덜 막힐지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보면 오후 3시에 출발한 분들이 8시간 넘게 걸려 가장 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CCTV로 현재 상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인데요. 하루 종일 밀리던 부산 방향 지금도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서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하행선은 오늘 자정, 상행선은 내일 새벽에 돼야 풀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네, 이렇게 명절 연휴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 대전에서는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옆면이 심하게 우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2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53살 강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이던 김 씨가 불법 유턴하던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엔 경남 마산 회원구의 한 삼거리에서 23살 이모 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옆 수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낮 2시쯤 경북 안동시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벗어난 27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47살 강모 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운행 도중 갑자기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해가 바뀔수록 추석 명절 풍경도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또 차례를 지낸 뒤에 탁 트인 공원을 찾아 여유를 만끽하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친구들과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른바 한가위 인증샷으로 명절 분위기도 내고 기억에 남을 추석을 만드는 겁니다. 전 여기 와서 한복 입고 인증샷도 찍어보고 고궁도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부터 두 손녀까지 3대가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고궁에서 가족들이랑 이제 사진 찍는 거였는데 가족끼리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색달라서 아마 SNS 올렸을 때 친구들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차례를 지낸 뒤 오후에는 다양한 연휴 행사를 즐기러 나온 가족도 많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계기로 또는 가운도 가지고 같이 또 얼굴도 보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강공원의 탁 트인 풍경과 시원한 바람으로 여유 있는 추석 오후를 보내기도 합니다. 음식하고 뒷정리하고 차례 지내고 하느라 복잡하고 다들 힘들어했는데 한강에 나와서 굉장히 여유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남편은 변호사, 아내는 판사인 한국인 부부가 괌에 여행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낮에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 아이들만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자녀들과 격리돼 법적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괌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동이 꺼진 차량 안으로 잠든 아이들이 보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닫힌 창문을 두드려도 아이들이 깨지 않자 소방대원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곧이어 한국인 부모가 황급히 달려오지만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1살 배기 딸과 6살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하고 장을 보러 갔던 부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엄마는 우리나라 판사, 아빠는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가게에 있던 시간이 3분 정도라고 현장에서 주장했으나 법정 기록에 따르면 행인들이 오후 2시 반쯤 처음 발견했고 부모는 아이들이 차 안에서 나온 뒤인 3시 15분쯤 나타났다고 현재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당시 낮 기온은 29도 정도, 땀을 흘렸지만 아이들은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현지 아동기관이 보호 중이고 하루 뒤 풀려난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6살 이하 아동을 차량에 일정 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는 사건이 연평균 37건 정도 미국에서 일어나며 괌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졌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속보입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뚜렷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범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오는지 확인하려고 호텔방 안팎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총기 난사범 패덕이 범행을 저지른 호텔 32층 스위트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통유리창을 통해 라스베이거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방에 묵었던 손님이 찍은 영상인데 패덕은 총기 23정과 망치를 이 방으로 몰래 들여와 유리창을 깨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방 안팎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칠 것에 대비한 겁니다. I'm not aware of any transmission, but there was cameras. There was cameras located outside of the room and inside of the room, along with the firearms.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범행 직전 패덕이 필리핀은행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만 원 정도를 보냈지만 왜 거액을 송금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59명에서 늘지 않았지만 부상자 20여 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연락이 끊긴 한국인 여행자 8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이들이 사망자 명단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시내 중심가입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호텔을 비롯한 업소들도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처럼 거리 곳곳에 경찰차를 배치하고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6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동분서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기꺼이 다른 일을 도운 의인들을 정규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대 앞에서 공연을 보던 조너던 스미스. 비팔치는 총탄셀에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차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러길 수차례. 이번엔 숨지 못한 소녀들을 도우려다 목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30여 명의 목숨을 구한 뒤였습니다. 흑인 복사기 수리공의 헌신에 찬사가 이어졌고 치료비로 거액이 모금됐습니다. 정작 스미스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Decided I'm not going to leave anybody behind. I didn't want to die here. I mean, we need your truck. We just need to get people over to the hospital, okay? 트럭을 타고 사륙 현장을 지나다 주저없이 중상자 5명을 병원으로 옮긴 이도 있습니다. Another guy that had gunshot wounds in his chest. They're like, just put that kid down. And I was like, you can't leave him here. So we threw him in the back of the truck. 낯선 일을 위해 몸을 던진 이름 없는 영웅은 한둘이 아닙니다. He said, I've got you. It's just truly incredible. A stranger jumping over me to protect me. 이런 노력에도 비극의 상처가 너무 크기에 살아남은 이들은 고통의 무게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5 feet in front of me gets shot. She ended up dying. So I guess I have to go the rest of my life wondering why did some of these people die? Why didn't I? SBS 정규진입니다. 부산항에서 외래 붉은 불개미, 이른바 붉은 도깨미가 발견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부산항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 불개미, 붉은 도깨미는 1000여 마리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라면 여왕개미 한 마리가 지배했을 소규모 집단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다면 알을 많이 낳지 않아요. 좀 열악하죠. 잡초에 있는 진딧물이나 그 작업자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 음식, 찌꺼기 그런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악조건 속에서 세력을 늘리기 위해 여왕개미를 더 낳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여왕개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 방역 과정에서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산채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왕개미로 부화할 수 있는 번데기가 현장에서 몇 개 발견됐는데 이 점도 유의해 볼 사항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전국 22개 항만과 내륙 지역인 의왕 양산 컨테이너 기지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 초기에는 살인개미다 뭐다 해서 공포심이 커졌는데요. 미국에선 한 해 실제로 100명 정도가 붉은 도깨미에 쏘여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붉은 도깨미의 독성은 1.2 정도로 말벌이나 꿀벌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특히 미국은 풀밭에서 피크닉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개미에 쏘이거나 물리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우리랑 이렇게 여가 문화가 다르니까 살인개미라고 해서 우리가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긴 옷에 장갑을 착용하고 곤충 기피제를 쓰는 게 좋고요. 개미에게 물리거나 쏘인 뒤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SBS와 국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행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국회가 뽑은 총리와 공동 책임을 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개헌 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물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37.3%,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가 49%, 의원 내각제는 11.5%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미국식 4년 중임제가 6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분권이죠.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이런 건 채우면 되는데 꼭 고쳐야 될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프랑스가 시행 중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도입에는 67.5%가 찬성했습니다. 정부 형태와 연관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다소 모순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높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는 응답자 66.9%가 찬성했습니다. 선호하는 선거구제로는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더 많은 비례성을 원하지만 비례대표제로는 안 된다. 내지는 적어도 현행 비례대표제로는 안 된다. 현재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성 강화, 즉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원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이를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정당 개혁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를 맞아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는 치료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미 석 달 전에 예약이 끝난 병원도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 성형외과는 연휴 열흘 가운데 사흘만 쉬고 나머지 7일은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예약이 한 3개월 전에 이미 찼어요. 해외여행 안 가시는 분은 전부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약이 미리 찼고. 연휴 전부터 성형외과들은 홈페이지와 SNS에 황금 연휴 패키지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애들이 이번 연휴 때 연휴가 기니까 여행을 갔어요, 둘 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기니까 이때를 기해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피부과에서도 회복 기간이 긴 치료나 수술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평소보다 한 3배, 4배 정도 그 시술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이랄지 또 흉터 치료에서 좀 닦지가 않는 치료들, 또 뭐 점이나 이런 뭐 검버섯이나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닦지 않는, 그래서 좀 일상생활 어려운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섹이나 라식 등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도 추석 연휴 대목을 맞았습니다. 연휴 때는 그렇게 많이 예약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뭐 쉬는 기간이 기니까 중간에도 많이 문의가 많고 수술 예약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역대 최장 연휴를 맞아 변신을 꿈꾸는 이들이 몰리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같은 병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엔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엔 당연히 정부 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지원책을 보면 전기료 할인과 차량 취득세 면제,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를 비롯해 6가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다둥이 가정 대부분이 이런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오늘은 유덕희 기자가 다둥이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해 다둥이 가족이 꿈이었던 최현주 씨. 다둥이 가족이어서 받는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유치원 할인에 받는 거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살 때 취득세 할인만 이 정도지 더 이상의 할인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육아로 진땀 날 때도 있지만 새 아이를 보면 행복하다는 이선영 씨. 하나하나 낳으면서 배우는 건 많은 것 같고 달라지는 저를 만나게 되는 거는 같아요. 이 씨 역시 다둥이 혜택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뭐 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 같은 거 할인되고 뭐 그 정도. 거주 지역이나 재산 등 이러저러한 조건과 무관하게 다둥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녀 세액공제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별 체감이 안 되는 단편적인 정책들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혜택을 줘서 셋 이상 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바라고 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키우기 편하고 아이가 크기 좋은 환경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경쟁하는 사회인데 그냥 행복을 느끼면서 그냥 작은 거라도. 사람 살기 좋은 사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를 그럼 하나를 낳아서 좋아야 둘을 낳을 수 있는 거고. 출산을 늘리는 데 급급한 단편적인 지원책보다 아이가 자라기 좋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먼저일 겁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잠시 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FTA 폐기 카드까지 들이대며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개정 절차 착수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오늘 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공동위 2차 회의의 핵심은 FTA 개정에 양국이 합의할지 여부입니다. 흘러온 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 개정 절차 착수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8월 1차 회의에서 한미 FTA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졌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우리는 정말 그런지 공동 분석부터 먼저 하자고 맞섰습니다. 그 뒤 백악관에서 FTA 폐기 주장이 나왔고 우리 정부는 이를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내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이 실질적인 위협이며 앞으로 언제라도 현실화될 수 있음에 따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FTA 폐기 선언을 막기 위해 우리가 먼저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해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나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한번 내일 이제 협상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반응이 나올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개정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선택 가능한 대안은 개정 협상 속 이익 지키기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지난 3월 남대 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기억하십니까? 한국인 선원 8명이 실종됐지요. 이 가운데 한 명은 추석인 오늘이 생일입니다. 눈물로 명절을 맞은 실종자 가족들을 김혜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휴 추석 명절 상차림 같지만 이 집엔 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추석인 오늘은 2등 항해사로 스텔라 데이지호에 올랐던 막내 아들 허재용 씨의 33번째 생일입니다. 더덕, 잡채, 갈비, 미역국 요거만 줘서 개 좋아하는 걸로 했어요. 음식을 차리고 먹으면서도 어머니의 눈가는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덕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지 않죠. 지난 3월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5월 1차 수색 종료 뒤 6월부터 한 달간 2차 수색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명벌 한 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이 구명벌을 타고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명벌 저희가 찾는 것도 3.4만 미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발견을 못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은 거리로 나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와서 같이 먹으리라 믿고 우리 앞에 난 살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SBS 김혜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어제 경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했지요. 국민타자의 은퇴식은 눈물과 감동이 어우러진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빈 스윙 이승엽.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추억 어린 장례 아나운서의 소개로 국민타자 이승엽의 은퇴식이 막을 올렸습니다.
가슴 찡한 순간에도 수없이 눈물을 참아왔던 이승엽이지만 선수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북받치는 감정에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 전해진 어머니의 생전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배구구장 외야에 이승엽의 얼굴이 새겨지고 등번호 36번이 영구 결반되자 이승엽은 숱한 역사를 썼던 타석에서 힘찬 스윙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팬들은 떠나는 전설의 인생 2막을 응원했습니다. 떠나는 모습이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이승엽 선수 경기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승엽 선수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승엽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승엽은 이제 전설이 돼 떠났지만 팬들의 가슴속엔 영원한 국민 타자로 남았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서울 하늘에서 본 한가위 보름달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긴 했지만 이렇게 구름 사이로 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날은 점차 흐려지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방은 최고 60mm,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30mm, 서울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조금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모레는 19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면 이후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보름달 바라보면서 한가위 소원 빌어보시죠. 원하는 대로 모두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복잡한 도로에 계신 분들은 넉넉하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저녁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